자, 지난 시간엔 타겟 코스팅, 그 중에서도 핵심 정보를 요약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네,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돼서 유익했어요. 아참, 조인송 씨. 오늘 기능 정의에 대해서 직접 발표해야 되는데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그냥 열심히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 그럼 조윤송 씨가 얼마나 준비를 잘해왔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는 기능 정의와 기능 정리의 목적과 방법, 순서, 유의점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기능 정의란 무엇일까요? 기능과 정의라는 단어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기능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의란 다른 것과 대비하여 다른 것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능 정의란 대상으로 하는 일이나 사물 등의 구성 요소의 기능을 밝히고 다른 일이나 사물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정의하는 것은 요구되고 있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하여 이것을 근거로 보다 가치가 높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으로 결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능 정의의 목적은 필요한 기능을 명확히 하고 기능을 추상화하여 아이디어를 내기 쉽게 하며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고 부족한 기능을 첨가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추상화된 기능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다 사고를 넓히고 발본적인 발상을 하기 위해서는 추상화된 기능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이어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어폰에는 금속, 전선, 스피커, 형상이 있고 기본적으로 진동을 만든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폰의 기능을 진동을 만든다라고 표현하면 소리를 내기 위한 아이디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진동을 만든다라는 단어를 추상화시켜 소리를 내다라고 한다면 기계적, 전기적으로 다양하게 소리를 만들어 둘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능을 표현하는 경우 특히 동사에 대해서는 보다 추상화된 말을 사용하는 것이 기능 표현의 추상화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제약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약 조건이란 필요한 기능을 확실하게 달성한다라는 가치공학적 정의에 있어서 확실하게라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전력 제한기의 경우 제약 조건으로서 15A 이상의 경우 3초 이내에 과전류를 차단한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제약 조건은 과전류를 차단한다라는 기능의 달성 방법이나 달성 범위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또한 브레이커의 기능에 있어 과전류를 차단한다라고 하는 명사와 동사로 나타내는 부분의 기능을 좁은 의미의 기능이라고 하고 제약 조건을 포함한 기능을 넓은 의미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언급되는 기능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기능은 크게 기본 기능과 2차 기능, 그리고 불필요 기능으로 구분되는데 이때 2차 기능은 기본 기능과 함께 필요 기능에 포함될 수도 있고 불필요 기능과 함께 필요하지 않은 기능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능 정의는 크게 5단계에 의해 진행되는데 먼저 대상 부품 또는 구성 요소로 기능을 분할하고 각 구성 요소에 VE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명사와 동사로 간결하게 표시합니다. 이후 기능 정의 용지에 무엇을 무엇 한다로 기록한 다음 수집 정보로부터 얻은 제약 조건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이때 각 기능을 기본 기능과 2차 기능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능 정의의 유의점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째, 의도한 특정 기능을 정의해야 합니다. VE에 있어서 기능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능을 정의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능을 사물의 입장에 서서 정의해야 합니다. 사물의 입장에서 기능을 정의하면 제품이나 부품이 가진 여러 가지 기능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제품이나 부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라이터와 만년필을 클릭해서 사람과 사물의 입장이 어떻게 다르게 기술되는지 살펴보세요. 결국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의 유의점을 종합해보면 기능 정의는 개선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변화되는 제약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키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라는 기능 정의 대상이 있다고 하면 시간을 표시하며
0.1 플러스 마이너스 1초까지 오차가 허용된다고 기능을 정의할 수 있겠죠? 이때 시간은 명사, 표시한다는 동사, 뒤에 수치는 제약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능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어땠어요? 기능을 정의할 때도 그 목적과 방법, 그리고 순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유익했어요. 그리고 기능 정의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보니까 그 점을 다뤘더라고요. 조인송 씨가 접근을 아주 잘해줬어요.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다니까요. 조금 전에 기능 정의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번엔 기능 정리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네, 아주 잘 아시네요. 그럼 또 시작합니다. 이제 기능 정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능 정리의 목적은 첫째, 대상 과제에 수행해야 될 기능을 명확히 합니다. 기능 정의에서 정의한 개개의 기능을 정리하고 대상 과제로서 부족한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능 분야를 명확히 합니다. 기능 분야란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상호 관련 깊은 기능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VE 실시 순서의 기능 평가나 대체안 작성에 있어서는 그 기능 분야 단위에서 가치가 낮은 기능을 선정하고 대체안을 작성해 가므로 이를 위해 기능의 정리에서 기능 분야를 확실히 합니다. 기능 정리에 따라 기능 분야는 여러 가지 레벨을 잡을 수 있고 어떤 레벨로 기능 분야를 잡을 것인지 기능을 평가하고 대체안을 작성하면 좋은지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설계의 사고방식을 이해합니다. 이때에는 기능 개통도와 패스트가 활용되는데 이 두 가지는 설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넷째, 기능 정의의 적절함을 확인합니다. 기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기능을 취급하는 방법이나 부적절한 표현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처럼 기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능의 추가나 수정을 하면서 기능 정의의 적절함을 확인합니다. 기능 정리 단계에서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기능 개통도와 패스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먼저 기능 개통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의된 개개의 기능을 어떠한 논리를 토대로 상호 종속 관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하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각 기능을 세분화시켜 진행하게 됩니다. 작성 순서는 먼저 정의한 기능을 카드에 적고 다음에 질문을 하면서 상위 기능과 하위 기능을 규명한 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능 개통도의 활용법에 대해 봅시다. 기능 개통도는 먼저 기능의 카드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기능의 카드화는 개개의 기능을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관련짓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능 개통도를 작성하는 데는 우선 정의된 개개의 기능을 트럼프 정도의 기능 카드에 기입합니다. 1기능 한 장으로 기능 카드에 기입하는 것부터 정의한 기능의 매수만 기능 카드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 됩니다. 기능란에는 정의한 각 기능을 이해하기 쉽게 크게 명기하고 구성요소란에는 그 기능을 정의했을 때의 구성요소 번호를 명기합니다. 다음으로 기능 계통의 확인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의된 개개의 기능이 모두 기능 계통의 어딘가에 위치되면 기능 계통도가 논리적으로 정확한지 어떤지 확인합니다. 기능 계통도의 확인은 어떻게 해서라는 질문에 의해 수단이 되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그 질문에 의해 이미 위치가 정해진 수단 기능으로 목적이 되는 기능이 충분히 달성이 될지를 확인하고 또 목적 기능에 의해 수단이 되는 기능이 필요한지를 인식합니다. 확인 방법으로서는 만약 목적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수단 기능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떨까라는 질문을 근거로 확인합니다. 이 경우 필요 없다라는 회답을 얻을 수 있다면 기능 개통도는 올바르고 적절한 것이 됩니다. 목적이 필요 없다면 수단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필요 있다라는 회답이 얻어지면 수단 기능으로서의 위치 정하기가 이상해지게 되고 새롭게 기능의 위치를 제고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후에 부족한 기능이 있는 경우도 그것들을 기능 개통도에 추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한 기능은 이미 기능 정의 단계에서 추가되어 있지만 기능 개통도의 확인에 있어서도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보 수집 단계에서 얻어진 정보를 근거로 사용자의 요구나 각종 문제점을 확인하고 부족한 기능으로서 기능 개통도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수단으로 제약 조건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능 정의 단계에서 설정된 각 기능의 제약 조건을 기능 개통도 상에 대응하는 기능 위에 명기합니다. 그러나 개개의 기능에 관계되는 제약 조건은 이미 기능의 정의 단계에서 설정되어 있지만 대상 과제의 기본 기능이나 상위의 목적 기능에 대해서는 미리 그러한 기능에 관계되는 제약 조건을 설정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기획서나 설계 사양서 또는 각종 정보에 근거한 상위의 목적 기능에 관계되는 제약 조건을 철저히 밝혀내고 기능 개통도상에 명기해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능의 정의에서 서술한 제약 조건 설정의 사고를 충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각 기능에 대응하는 제약 조건을 설정하는 것에 의해 기능과 그 제약 조건이 일관성을 가지고 제시되고 기능 개통도를 완성하고 기능 정리를 완료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능 개통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기능 정리의 두 번째 방법인 패스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는 설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기능들의 상호 연결 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도표화 기법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 이런 패스트 기법은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는 먼저 기능 결정을 위한 논리적인 접근 방법이며 각기 다른 기능의 명확한 연결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연구 중에 있는 기능들의 타당성을 테스트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층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모든 기능을 연결하도록 하고 기능과 코스트의 관계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능 결정을 보장해주고 분석되어지는 문제의 범위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 정의와 기능 정리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단계를 진행할 때 검토해야 할 세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기능 정의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어떠셨어요? 조인성 씨가 워낙 준비를 잘해오셔서 알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 정의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잘 짚어줘서 유익했어요. 도움이 많이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 내용 중 키포인트를 돌아가면서 정리해볼까요?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능 평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